인사드리겠습니다. 시큐레이터의 이승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문서 기반 해킹 공격의 특수성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인데요. 한 30분 정도의 소개와 중간에 데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아젠다는 이렇고요.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한번 드릴게요. 저는 작년에 시큐레이터에 입사를 하여서 최고 기술 책임자를 맡고 있고요. 그 전에는 삼성전자 DS 부문에서 반도체 부문에서 IT 보안관제 총괄을 맡았습니다. 총괄 업무는 뭐냐면 해킹 방어 디자인을 하고요. 그 디자인에 따라서 보안 솔루션을 검토하고 취약한 부분을 점검한 다음에 구축, 운영, 관리 그런 일반 업무들과 그다음에 IT 보안 관제에서 탐지된 보안 위협들에 대해서 실제로 악성 코드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는 그런 침해 사고 대응까지 그런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6명으로 시작했던 그 보안 관제 팀이었는데요. 저게 나중에는 한 20명까지 규모가 확대되는 그런 조직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악성 코드 분석 업무까지 하게 되었는가 하면요. 실제로 기업 보안에서 그 기업 보안 담당자가 악성 코드 분석까지 하진 않거든요. 보통은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그 전에는 안랩에서 악성 코드 분석팀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11년 동안 수많은 악성 코드를 실제로 분석을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노하우를 가지고 그 IT 보안 관제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오늘 발표는 제 악성 코드 분석가로서 엔지니어로서의 어떤 노하우와 그리고 DS 부문에서 해킹 방어 디자인을 했던 실제 업무를 진행하였던 그런 경험 그리고 우리 보안 전문 회사 시큐레이터 CTO로서의 그런 어떤 운영 경험을 다 함축적으로 녹여서 그 발표 자료를 만들었으니까요. 여기서 많은 인사이트를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건 제가 집필한 책인데요. 안랩 시절에 제가 갖고 있는 악성 코드 분석 기술에 대해서 리버스 엔지니어링 관련된 책을 썼어요. 이 책이 업계에서는 나뭇잎 책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겉표지가 나뭇잎이거든요. 이게 국내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있었지만 이게 한번 중국에 한번 번역돼서 출판된 적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징둥닷컴, JD.com이라는 중국의 유명한 아마존 같은 웹사이트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평가가 5,000개를 넘어갔고 평가 점수가 99%예요. 그래서 국내보다 중국에서 더 인기가 좋은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그 중국에 있는 보안 꿈나무에게 많은 영향을 준 것 같아서 좀 뿌듯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되게 무거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기업은 왜 해킹 당할까요? 여러분들도 다들 느끼고 계시고 다들 익히 직간접적으로 봐서 알고 계신 부분인데요. 명확한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이에요. 해커한테는 해킹을 하면 되는 명확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돈, 두 번째는 힘입니다. 첫 번째 돈부터 얘기하면 21년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랜섬웨어 3일 만에 CEO가 비트코인 75 비트코인을 바로 입금했어요. OT망에서는 시간이 생명이고 자기네 인프라가 고장 났을 때 실제로 인명사고도 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바로바로 입금을 한 사례가 있었고요. 20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메이즈 랜섬웨어라는 그 해킹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중 협박을 했었죠. 랜섬웨어도 감염시키고 정보도 유출해서 바로 이제 유출해버리는 이 친구들이 1년 정도 그 활동을 하고 나서 벌은 금액이 약 한화로 900억 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은퇴한다라고 아예 은퇴 발표까지 해버렸어요. 그리고 은퇴하면서 자기들한테 랜섬웨어 돈을 지급하지 않은 기업 정보를 다 공개해버렸습니다. 이게 굉장한 메시지를 전달한 거예요. 해킹 꿈나무들한테 엄청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돈을 쉽게 벌 수 있구나라는 명확한 그런 걸 그 방향성을 제시한 거죠. 그리고 사이버 전쟁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러시아가 과거부터 계속 미국을 해킹하고 있는데요.
21년 솔라윈즈를 해킹하면서 9개월 동안 미국은 알아차리지도 못하게, 그리고 해킹에 미친 나라 중국, 되게 자극적으로 그 제목을 뽑았지만 이거 실제로 사실입니다. 명확한 인센티브 때문에 해커들이 해킹을 앞으로 더 늘리면 늘렸지 줄일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아마 여기 계신 보안팀에 계신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무관심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비즈니스가 최우선이지 보안은 그 비즈니스를 잘 하기 위해서 선택해야 하는 그런 업무로만 인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안을 비즈니스로 하는 우리 같은 보안 업체 빼고는 모든 회사들은 다 비즈니스가 최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 선긋기예요. 보안은 다른 임직원들이 봤을 때 보안은 남 일이에요. 보안은 보안팀에서 알아서 잘하십시오. 그래서 뭔가 협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보안은 보안팀에서 알아서 하세요. 라는 이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공격자는 명확한 인센티브가 있고 피해자에게는 그에 대한 그 필요성이라든지 무관심이 있기 때문에 해킹이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든 위치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두 번째, 저희 시큐레이터가 일관성 있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최신 사이버 웨폰은 바로 문서라고요. 문서를 열기만 해도 랜섬웨어에 감염되는 시대입니다. 여기 계신 보안 전문가분들은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회사의 임직원들이 과연 얼만큼 알고 계실까요? 실행 파일을 잘못 실행했을 때 랜섬웨어에 감염될 수 있다라고는 생각할 수 있지만 문서는 실행 파일이 아니잖아요. 문서는 그냥 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서 여는 데는 별로 꺼리낌이 없으십니다. 그러다가 랜섬웨어 걸리고 해킹을 당하시는 거죠. 이게 왜 악질적인 공격이냐면 현대인의 주 업무는 컨텐츠 생산하고 소비예요. 우리 업무는 전부 이겁니다. 문서를 만들고 읽고 쓰고 이메일을 읽고 쓰고. 그래서 문서로 공격하면 성공률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악질적인 공격이에요. 실제 악성 문서인데요. 이거는 한글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를 타겟팅한 APT 공격인데요. 제품 소개서.doc라고 되어 있고 아무런 의심 없이 이걸 열면요. 해커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편집 사용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콘텐츠 사용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아무 의심 없이 이렇게 실행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안에 숨어 있는 악성 매크로가 자동 실행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우리 IT 보안 관리자로서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해커들은 데브옵스 파이프라인을 자체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추어 해커가 아닌 기업이 후원하거나 국가가 후원하는 규모 있는 해커 집단이라면 이런 파이프라인을, 데브옵스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갖고 있다라고 예상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해커가 특정 타겟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 타겟이 사용할 만한 보안 솔루션들을 다 모집을 하고 구매를 하고 테스트룸을 갖춰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공격하기 위한 사이버 웨폰을 만들어요. 문서 형태의 악성 코드를 만들고 걔를 자기가 구축한 테스트 룸에 태웁니다. 그랬을 때 통과되면은 최신 악성 코드로서 공격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기서 만약에 하나라도 탐지가 된다면 다시 변종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변종을 될 때까지 자동화 시켜가지고 공격 무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멈춰 있으면 우리 금년까지 보안 고도화 잘했어, 이제 됐어 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해커는 그 약한 마음을 뚫고 들어와서 악성 코드를 감염시킵니다. 중요한 건 해커와의 주도권 싸움이에요. 이런 싸움에서, 이런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누가 더 유리한 위치에 가 있는가, 누가 더 먼저 선점하는가,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가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악성 코드를 탐지하는 레거시 솔루션들이 안티바이러스, 샌드박스를 비교군으로 가져왔습니다. 저는 이제 악성 코드를 분석하는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악성 코드, 이거 문서거든요. 이런 문서가 오면 시그니처 탐지를 한다고 하는데 시그니처가 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안티바이러스 업계에서 말하는 시그니처란 이런 겁니다. 악성 코드 분석과 노하우가 담긴 특정 문자열이나 어떤 바이너리 코드를 찾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시작 위치와 그 분석가가 원하는 그 문자열 정도를 잡아서 조합해가지고 시그니처를 만드는 겁니다. 이 정도 했을 때 오탐이 날 것 같아. 좀 불안한데? 그럼 하나 더 잡아요. 두 개를 조합해서 엔드 조건을 하면 거의 그 오탐 없이 딱 그 녀석만 핀포인트로 딱 잡을 수가 있습니다. 탐지 속도는 빠른 대신 변종에 매우 취약합니다. 한 바이트만 밀려버리면 잡을 수가 없고요. 한 바이트가 바뀌어버리면 역시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해커들은 아까 보셨던 그 자동화 도구를 이용해서 데브옵스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이거를 기계적으로 무한정 찍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럼 샌드박스는 어떻게 잡느냐? 샌드박스는 이제 탐지 행위로 잡는다고 하잖아요. 도대체 거기서 말하는 행위는 뭘까? 거기서 말하는 행위란 건 이거 문서지 않습니까? 이 문서를 딱 열면요. 매크로가 실행되면서 악성 매크로가 실행되면서 뭔가 이상 행위가 벌어져요. 이게 왜 제가 이상 행위라 그러냐면 실제로 그 MS 워드가 열릴 때 문서를 열 때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가 자식 프로세스로 쭈루루룩 따라서 생성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해커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샌드박스 분석관은 이 모양을 보고 프로세스 구조가 굉장히 특이한 걸 요거 시그니처로 삼아야겠어. 그래서 이걸로 탐지 룰을 만들어요. 윈모드 프로세스 밑에 윈모드가 있고 그 밑에 쭉 내려가서 파워쉘이 있어. 요거를 일단 탐지 시그니처 하나 만들고 그리고 요 정도가 약간 불안하다면 네트워크 행위도 같이 한번 넣습니다. 샌드박스가 탐지한 얘가 보니까 요 파워쉘이 어딘가에 CNC에 접속을 해요. 그 두 가지 행위 정보를 조합해가지고 탐지 룰을 만듭니다. 탐지 속도는 느리죠. 실행을 해야 되니까. 근데 변형에는 조금 강해요. 요런 녀석을 1바이트 정도 바꿔갖고 하는 이런 변종에는 굉장히 강한 대응 능력을 갖고 있는데 한계가 있어요. 순서를 바꾸거나 이름을 바꾸거나 아예 행위를 일으키지 않거나 다양한 방법론으로 우회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주도권은 해커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시큐레이터는 어떻게 하냐면요. 시큐레이터는 우리가 이제 대표님부터 저나 우리 연구원들이 악성 코드 분석가 출신이기 때문에 좀 더 근원적인 탐지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말한 근원은 뭐냐면 컴퓨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컴퓨터의 핵심은 CPU고 CPU 위에 OS가 올라오고 그 OS 위에서 모든 프로그램이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과연 그 근원부터 탐지하면 과연 잘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시로 보여드린 디버거의 그림인데요. 우리는 이 문서를 탐지하지 않습니다. 문서를 탐지하는 게 아니라 문서를 실행시켜주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MS 워드를 디버깅을 하는 겁니다. 해커는 절대 우리 보안 솔루션 안에 있는 MS 워드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해커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이 악성 파일을 변경하는 것뿐이에요. 그게 해커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근데 시큐레이터는 그게 아니라 이 문서가 화면에 열리기 위해서 실제로 메모리에 로딩되기 위해서 사용돼야 하는 이 프로그램 MS 오피스 프로그램을 직접 디버깅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그 해커의 의도를 파헤쳐요. 코드를 라인별로 보면서 레지스트리를 보면서 그 저 메모리를 확인하면서 다 일일이 확인합니다. 우리 분석가가 그래서 탐지 룰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윈모드 프로세스를 일단 디버깅을 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매크로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저희는 알고 있어요. 윈워드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미 분석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라이브러리가 로딩될 때 그 특정 코드 영역에서 특정 코드 영역까지 브레이크 포인트로 왔을 때 흰 메모리를 탁 조사하면 여기에 있는 매크로가 이쁘게 그 메모리 영역에 탁 로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마이크로소프트 개발자가 윈워드 개발자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걸 분석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죠. 그건 공개된 정보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찾아낸 정보인 거예요. 그런 노하우들로 탐지루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변종이 와도 같은 로직을 사용했다면 매크로를 공격할 거라면 우리에게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탐지 속도는 중간이고 그리고 모든 위협을 탐지합니다.
그래서 주도권 싸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주도권은 그래서 시큐레터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해커는 문서만 변경할 수 있을 뿐이지 문서의 해커의 영역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하지만 해커조차도 CPU 위에서 돌아가는 OS 위에서 돌아가는 윈워드가 그 문서를 열어주기 전까지는 해커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그걸 리버스 엔지니어링 해서 탐지를 하는 겁니다. 자, 말로 길게 설명드렸는데요. 간단한 시연을 통해서 악성 아래 한글 문서를 아주 간단한 변조를 통해서 보안 솔루션을 우회하는 시연을 잠깐 보여드릴 거고, 그다음에 제로 트러스트 관점에서 문서를 무효화시키는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큐레터 기술연구소 분석팀의 양승환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간단하게 시트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데모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샘플을 저희가 좀 미리 시연이 있다 보니까 혹시나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좀 샘플을 선별을 좀 해왔습니다. 바이러스 탈에서 얼마 전까지 9일 전에 바이러스 탈에서 이제 알려진 악성 코드로 공개가 되었고, 현재 이 한글 파일 같은 경우에는 29개의 시그니처 엔진에서 이렇게 탐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글 파일을 저희가 아주 간단하게 한글 파일을 타입을 좀 바꿔서 저장하고, 그냥 아까 대표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엔터키를 눌러서 그 트리거되는 시점을 뒤로 밀어서 시그니처나 이런 보안 솔루션이 탐지가 안 되게 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한글 파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제품에서는 이렇게 탐지가 되고 있고, 알려진 샘플이기 때문에 이제 위협 평판 조회와 시그니처 진단 결과도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제품 내부에서 탐지된 리버싱 진단 결과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을 잠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른쪽에 있는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그 gbb.exe라고 하는 그 취약점 페이로드를 동작시키기 위한 프로세스가 동작할 때 그 시점이 잠깐 떴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캡처하기 위해서 보는 이제 모니터링 툴이고요. 얘를 잠깐 활성화시켜 놓고 한글 파일에서 좀 미리 다운받아놨는데 그 미리 다운받아 놓은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이고요. 파일명이 좀 길긴 하지만 앞에 그냥 C6으로 시작하는 파일명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일을 열어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취약점 페이로드를 동작시키는 gbb.exe가 실행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얘는 잠깐 내려놓도록 하겠고요. 이게 gbb.exe가 이제 왜 실행되느냐, 취약점이 도대체 어떻게 무엇으로 실행되느냐를 보시게 되면은 이 문서의 앞쪽에 아주 자그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취약점을 트리거하기 위한 이미지 스크립트를 연결하고 있는 이미지 그림 객체입니다. 얘를 우클릭을 해서 사이즈를 조금만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키울게요. 이렇게 키워놓게 되면 이렇게 빈 공백으로 들어가 있는 그림 객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 객체로 인해서 취약점이 트리거되고 취약점 동작하면서 그 다음 익스플로잇,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악성 코드가 뭐 다운받아지거나 또는 실행을 하게 되게 됩니다. 이 친구는 그 VT에서 이미 탐지가 다 되기 때문에 얘를 살짝만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뒤로 조금 밀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미루면 보기가 좀 오래 걸리니까 3페이지 정도만 뒤로 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라내기 한 다음에 이 앞으로 그냥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그림 객체는 4페이지 첫 번째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처음엔 아무런 내용도 없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페이지를 뒤로 밀게 되면은 나중에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취약점을 동작하지 않고 네 번째 페이지를 열 때 취약점을 동작하게 순서가 좀 뒤로 밀리게 됩니다. 그리고 파일을 저장할 때 이제 바꾼 파일을 저장해야 되는데 저장하는 방식을 조금 다르게 봅니다. 다른 이름을 저장을 하고요. 이름은 테스트를 해볼게요.
테스트를 하고 이 문서 파일을 원래는 그냥 HWP 한글 문서 뭐 .hwp인데 이제 한글 문서가 그 파일 타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에 사용하는 5.0 최근에는 이제 OXML 버전을 사용하지만 그 전까지는 이제 5.0 버전의 한글 문서를 사용했고 그 이전에는 3.0 버전의 한글 문서를 사용했습니다. 오피스로 치자면 DOCX와 DOC의 차이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 버전으로 저장을 해놓습니다. 저장에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문서를 닫고요. 방금 만들어진 그 문서 파일을 실제로 탐지를 어떻게 하는지 잠깐 좀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전에 보셨던 바이러스 탈이랑 저희 제품에 한번 올려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만든 파일 테스트라는 파일이었고 테스트라는 파일을 올려보고요. 저희 제품에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일하게 올려놓고 그럼 실제로 이제 방금 저희가 만든 파일이 얘가 진짜 악성 회의를 4페이지에서 진짜 할까? 라는 궁금증이 좀 생길 수 있으실 텐데 그 부분을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서 잠깐 좀 다시 한번 파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파일이고요. 열어보면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딩이 조금 걸립니다. 이 페이지 3페이지가 되고 4페이지가 보일 때 잠깐 멈추는데 이때 시작점들이 트리거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서 첫 번째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페이지를 뒤로 미룸으로써 행위를 지연시킬 수 있고 이상행위를 이렇게 쉽게 이상행위 탐지를 쉽게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는 저희가 한글 파일 타입을 좀 다르게 저장을 했는데 그 다르게 저장한 이유는 이 부분 때문입니다. 동일한 한글 파일이고 동일하게 시작점이 터졌지만 파일 타입을 다르게 저장했다는 이유만으로 시그니처 엔진에서 한 군데도 탐지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희 제품에서는 이렇게 탐지를 했죠. 분석 시간을 보니까 21초 정도가 소요가 되었네요. 예를 들어 보게 되면은 아까 전에 보셨던 거랑 조금 다르게 진단 결과가 좀 줄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알려진 공격이 아니기 때문에 평판 조회 했을 때 데이터가 없어서 평판 조회랑 시그니처 진단 결과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져 있고 저희 쪽에서는 실제 취약점이 있는 g1.ex를 트리거 실행할 때 그리고 그 g1.exe 안에서 ROP 취약점을 이용한 ROP exploit 기법을 이용한 비정상적인 API를 호출할 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익스플로이트 탐지와 이상의 탐지를 이렇게 시행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쉽게 행위 지원과 시그니처 우회를 쉽게 할 수 있고 뭐 다른 파일들 오피스나 이런 것들은 좀 안 됩니다. 한글만 가능한 방법이고요. 한글을 다른 거를 하려면 좀 시간이라 들여서 시그니처를 좀 한 땀 한 땀 바꿔야 되는 그런 게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파일 탭을 바꿈으로써 시그니처랑 보안 솔루션을 우회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가능하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데모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데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CDR 기능을 이제 이번에 개발을 진행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D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 문서 파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하루 전에 올라왔던 샘플이고요. 매크로를 포함하고 있는 샘플입니다. 매크로를 포함하고 있는 오피스 워드 문서 파일이고 이 오피스 워드 문서 파일은 조금 전에 저희 시토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문서를 열람할 때 매크로 실행 경고가 뜨게 됩니다. 매크로 실행 경고가 뜨게 되는데 실제 매크로가 있느냐라는 것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좀 보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난독화되어 있는 스크립트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서는 실행할 때, 문서 열람할 때 매크로가 동작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이 문서 파일을 저희 진단 엔진에 돌려서 CDR 되는 것까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 내려놓고 이 파일을 저희가 분석이 돌아가면서 저희가 CDR 기능까지 활성화 시켜놨기 때문에 CDR 되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는데. 네, 결과가 나왔네요. 18초 정도 소요가 돼서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분석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저희 시그니처 진단, 동적 진단과 정적 진단으로 탐지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 모델에 의해서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악성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실제로 매크로에서 악성 프로세스를 실행시키는 것을 탐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가 분석하고 진단한 결과를 이렇게 볼 수 있게 되고요. 이쪽 오른쪽에 Sanitize Result, CDR 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결과상으로 CDR 성공적으로 모야를 했다라고 나오게 되고, 매크로와 관련된 액티브 컨텐츠 연결 고리를 제거한 것들을 이렇게 결과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무회화된 파일이 실제로 잘 무회화가 됐는지, 안전한 파일인지 간단하게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파일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매크로가 무효화됐으니까 아무런 내용 그냥 좀 안전한 파일로 됐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 안전한 파일을 VT 올려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마찬가지로 그 무회화된 파일을 지금 사이즈가 많이 줄었는데요. 16KB 사이즈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 문서 파일을 열어보게 되면 아까 전에 보셨던 매크로 실행 경고창은 뜨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똑같이 매크로 스크립트를 확인해 보려고 하면, 아이고, 이거는 아까 원본 열렸던 것 때문에 잠시만요. 실행 경고창이 없고 무회화된 파일을 열어보면 매크로가 지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회화된 파일이 시그니처 진단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지를 잠깐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매크로가 지워졌기 때문에 시그니처 진단 엔진에서는 하나도 탐지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회화 엔진과 저희 분석 진단 엔진으로 좀 안전한 파일을 좀 제공할 수 있도록 좀 여러 가지 방면에서 기술 연구와 개발을 좀 열심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시연은 이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예, 보신 것처럼 간단한 변조를 통해서 악성 코드가 보안 솔루션을 우회하는 것을 저희가 시연을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제로 트러스트 관점에서 그 보안 위협 가능한 그 요소들을 다 제거하는 것들을 보여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IT 보안 관리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왜? 답은 이미 다들 알고 계십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지속적인 IT 보안 고도화를 해야 됩니다. 21년 했으면 22년 해야 되고 23년, 4년 계속 지속화하셔야 되는데요. 저희 시큐레터는 사이버 웨폰, 즉 문서 전문 방어 솔루션이기 때문에 이 아래 보시면 김치 냉장고하고 건조기가 보이실 거예요. 얘들은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꾼 혁신 제품인데요. 두 가지의 공통점은 전문성입니다. 그냥 냉장고에 김치를 보관해도 되고요. 세탁기에도 건조기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제품들이 현대인들에게 각광받는 이유는 그 특화된 전문성 때문인 거죠. 해커는 진화합니다. 어떻게 진화를 해왔냐면 일반적인 악성 코드만으로도 돈 벌던 시절이 있었어요. 일반적인 악성 코드는 불특정 다수 100만 명, 1000만 명을 대상으로 스팸 메일을 뿌리고 웜을 퍼뜨리는 이런 공격입니다. 공격 방법은 웹하드에 낚시성 제목으로 파일을 올리거나 스팸 메일을 뿌리거나 이런 식으로 퍼뜨렸는데요. 이런 유의 악성 코드들은 수명이 하루밖에 안 됩니다. 빠르면 4시간 안에 탐지돼요. 왜냐? 너무 눈에 띄거든요.
100만 명, 1000만 명한테 스팸 메일 뿌리면요. 글로벌 보안 솔루션에서 다 탐지가 됩니다. 센서에 얻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바로 시그니처화돼서 탐지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거에 이런 악성 코드에 특화된 보안 솔루션이 바로 안티바이러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에 대한 이 얼마나 쉽게 우회되는지를 저희가 이제 데모를 통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APT 악성 코드입니다. 얘들은 특정 산업군이나 기관, 뭐 예를 들어서 뭐 청와대 출입 기자, 뭐 아니면 뭐 정부기관 무슨 연구소, 특정 연구소 직원들 이런 식으로 특정 대상들에게 뭐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스피어 피싱, 워터링 홀, 뭐 서플라이 체인 어택, 뭐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죠. 그래서 보통 7일 안에 악성 코드가 보통 한 7일까지 살아남고 최장 한 30일까지도 살아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수집해서 얼마나 빨리 우리 솔루션으로 대응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속도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문제되는 그런 것들을 대응하는 솔루션들이 이제 샌드박스 솔루션이었고요. 저희가 타겟팅하는 곳은 아까 보셨던 한 명한테만 딱 보내는 이런 타겟팅 악성 코드들, 문서 기반의 악성 코드들, 딱 그 사람 한 명을 위한 악성 코드를 제작해서 그 사람 한 명한테 딱 한 번 딱 보냈어요. 글로벌 센서가 절대 그 파일을 알아낼 수가 없었죠. 그런 식의 공격은 방어하기가 힘듭니다. 뭐 이메일이라든지 뭐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고요. 그래서 솔라민지 해킹 같은 경우는 최장 9개월까지도 미국이 알아채리지 못했습니다. 악성 코드 수명이 굉장히 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류의 이런 부분, 문서 관련된 취약점 공격들, 여러 가지 위험들 그런 것들을 탐지해내기 위해서 저희 시큐리터 보안 솔루션도 한번 검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긴 시간 발표 들으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